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금융시장 용어 중에 뜨거운 돈과 멋진 돈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핫머니, 쿨머니인데요. 핫머니와 쿨머니 개념이 뭐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걸 뜨거운 돈과 멋진 돈으로 해석을 해주셨네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뜨거운 돈이니까 돈이 뜨겁다는 말은 그만큼 손바뀜이 빠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뜨겁다니까 뭘 많이 벌어들인다는 뜻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기 자본 같은 것을 우리가 핫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한 국가의 금융시장의 허점을 노리고 돈을 투자했다가 단기로 먹튀하는 돈, 이런 것을 이제 핫만이 왔다가 분박 나가야 되니까, 그죠? 또 이렇게 핫마니가 반드시 나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이 필요한 국가에 가서 일단 뭐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가 이 뜨거운 돈 맛을 제대로 봤죠. 멋진 돈, 쿨만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멋진 돈이에요. 왜냐 그러면 좋은 일에 쓰는 돈이거든요. 기부하는 돈, 그다음 비영리 재단에다가 회사에서 이렇게 헌납하는 돈, 이런 것들을 쿨마니라고 하니까요. 쿨마니보다 핫마니가 많은 분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념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멋진 돈, 쿨마니가 구세군 남비가 지금 받기 춥잖아요. 쿨마니가 많아졌으면, 멋진 돈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죠 밖에. 네, 조금 춥습니다. 네.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7505번님입니다. 모든 방송에서 힘 있는 여당만 감싸니 권력 견제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보내셨는데 좀 섭섭하신 모양이세요? 요즘 이 방송 내용을 들으시면. 그런가요? 그런데 그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상명은 그렇게 평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점 하나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에 이런 글을 올리셨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야당이 너무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야당이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A, B, C, D 잘못했다. 그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언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보다도 야당이 더 문제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당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야당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야당이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주제로 개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개헌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앞에 제가 강훈식 의원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놓고 보니까 이게 의원 내각제 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비서실장이 아무 이야기도 없이 유럽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뚝딱뚝딱 만나고 오는 걸 보니까 도대체 장관들은 뭐 하는지 대통령 제도의 어떤 제왕적 어떤 패권 행위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강훈식 의원이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는데 교수님. 네.
개헌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개헌하겠다고 하시니까 뭐 일단 추진을 할 텐데요. 네. 뭐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우리 사회자께서 박수정 박사에게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러셨죠. 뭐 칼럼으로도 얘기했고 네. 지적을 했던 얘기입니다. 전 뭐 개헌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개헌할 수도 있죠. 뭐 무슨 뭐 이게 뭐 바이블입니까? 무슨 경전입니까? 뭐 네. 1.1획도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 네. 이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처방이 나오려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처방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뭐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할 생각도 없는 학생. 그런 학생한테 몽블랑만년, 죄송합니다. 이건 뭐 혹시 그냥 몽땡땡 만년필 뭐 쥐어주면 뭐 공부 잘합니까? 네. 그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금 정치의 모든 문제를 헌법 탓이다. 뭐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탓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개헌만 하면 뭐 무슨 만병통치일 것처럼 얘기하는 예. 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 때 예. 지금 뭐 비서실장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말 비서실장이 뭐 특사로 갈 수도 있죠. 네. 있는데 예. 지금 역대 대통령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던 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비서들대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우리 헌법상은 예. 분명히 국무회의가 국정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고 국무회의 장관들이 지시하고 장관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제 엊그저께도 무슨 뭐 그 중국 방문하시고 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 얘기하시고 국무회의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 헌법에도 맞지 않는 국정 운영이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네. 헌법을 안 지켜서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진단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개헌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개헌에 좀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대목은 저는 상당히 생각이 다릅니다. 예. 노동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개헌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수백 번 얘기했어요. 수백 번. 제가 방송 빼고요. 예. 공개 토론회에서 나간 것만 한 10번 넘습니다. 예. 학자도 논의가 되고 국회 차원에서도 과거에 김형호 국회의장 때 네. MB 정부 때죠. 예. 그때도 그 밑에서 상당부 안이 1안, 2안, 3안이 다 나와 있고 네. 여론이 상당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하자고 그랬습니다. 원포인트 안 되면 원포인트 하자고. 예. 그때도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정부 때 하자 그랬어요. 예. 성숙되어 있었던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도 국회의장 밑에 개헌 자문위원회가 가동이 됐습니다. 예. 저도 토론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때 논의 다 됐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예. 박근혜 때 박근혜 말에도 대통령이 개헌하자 그랬잖아요. 예. 국회에서 연설하죠. 국회에서 연설을 하자. 예.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안 됐다. 아니 성숙이 안 됐다. 성숙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절정하지 그런 개헌의 게 아니었는데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아니 그러니까 왜 필요성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감대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권력 구조가 문제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 대체로 이런 얘기고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릴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지방자치 하기 때문에 또 뭐 선거 제도를 바뀌 이거 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아니죠. 개헌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고요. 아니죠. 그런데 그걸 개헌에다가 몽땅 다 해서 개헌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헌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개헌을 해야 네. 나머지 하위 법체계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선거제도는 개헌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해야 네. 더 분명해집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분권도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거죠. 네. 개헌하면 확실한 겁니다. 예. 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건 권력 구조. 예. 이건 다른 법은 안 됩니다. 이거는 개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 30년째입니다. 네. 이제는 새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을 때가 이미 된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런 공감대나 어떤 그 합의 또는 성숙된 것이 아니고 네. 정치권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요? 집권당은 예.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예.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런 논의에 물타기 하기 위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론 말로는 합니다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논의가 될까요?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특위를 연장하자고 당론을 냈습니다. 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개헌 특위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바로 이것. 바로 개헌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 자체도 다시 정치권에서 이제는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네. 한쪽은 지방선거용으로 한쪽은 물탕용으로 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개헌 논의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개헌해서는 안 된다. 뭐 개헌은 절대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을 그 원인을 헌법 탓으로 올리는 건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개헌하기 어려우면 개헌은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시겠죠. 만약에 국회에서 개헌 발의 안 하면. 그렇겠죠. 예. 그건 공약이었고 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아마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실 테니까 지방자치 얘기합니다. 뭐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물론 뭐 개헌을 해서 그거를 헌법에다가 못 박으면 훨씬 더 명확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 지방재정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의 핵심 문제는 그건 지방재정법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돼서 지금 뭐 국세 일부러 거기다 국세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뭐 반반으로 하든지 뭐 7대 3으로 하든지 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훨씬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개헌 헌법에다가 문제를 돌리니까 저는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제도 여러 차이겠지만 선거법 바꾸면 돼요. 근데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정치 세력들이. 그러면서 개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탓을 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개헌 탓으로 헌법 탓으로 돌리는 건 전혀 또 동의 않죠. 맞는 얘기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문제보다는 개헌이 필요한가 성숙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개헌을 해야 할 타이밍이 됐는가 저는 딱 지금의 타이밍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가 부언을 하면은 자 봐보시죠. 개헌을 할 때 어려운 것이 개헌의 범위가요. 이를테면 우리가 권력 구조부터 영토 조항까지 또는 국민의 기본권 경제 조항까지 다 바꾸면 이거 못합니다. 뻔한 건 아니에요.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한 서너 가지가 압축이 됩니다. 일단 권력 구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권 문제 등등 관련된 내용 이런 것 정도만 우리가 논의를 해야 이번에 결론 내자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력 구조입니다 지금. 왜 개헌이 필요한가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의 이 제왕적인 대통령제만큼은 그냥 바꿔보자. 이거는 87년에 얼떨결에 만들어낸 제도이만큼 이제는 국민들의 성숙한 민도에 맞게 다른 방식을 바꿔보자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은 아는 지금 뭐죠? 4년 중인 미국식입니다. 아니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깨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데 4년을 두 번 하자고 그러면은 이 야당이 하겠습니까? 그 개헌을 왜 하죠 이거를? 또 하나 이렇게 못을 받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자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 못을 박아버렸네요. 그럼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입법하겠다? 야당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 때 개헌 반대 세력과 개헌 저지 세력의 싸움을 몰고 갈 겁니까? 지금 여권의 지방선거 전략이 이거예요? 정말로 나쁜 전략이다.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맞다면 정말로 나쁜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그랬습니다.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당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하면은 분위기가 개헌 투표하고 지방선거 같이 하니까 문재인 정부 잘하네. 기호 1번으로 몰릴까 봐가지고. 자, 그럼 그때 공약하고 지금 공약하고 뭡니까?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헌 특위를 연장하자는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안을 못 내게. 이것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개헌이라고 하는 그 옥동자를 가지고 어떻게 계속 훌륭한 인물로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옥동자를 놓고 나면 세법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개헌 문제가 또다시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냉정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상을 확 엎어버리고 새로 차려.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개헌을 해도 외국 같은 게 제가 죄송합니다. 아는 게 미국밖에 없어 그런데
미국 개헌도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거 확 엎어버리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다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고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걸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그죠? 세부 조항들을 바꾸는. 네. 그래서 우리처럼 무슨 몇 차 개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덧붙여내는 그런 작은 어떤 그런 사고 자꾸 고쳐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네. 그래야 또 성사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헌하면 자 이참에 모든 걸 한꺼번에 확 바꿔보자. 이러니까 합의도 안 되올 뿐더러 어려운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고방식이 그래요. 뭐 잘못됐어 확 엎어버려 없애버려. 그리고 새로 지어. 중앙청 뭐 문제 있어 폭파해버려. 해경 문제 있어 해체해버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될 것도 안 되고 그것이 문제 해결 방식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개정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네. 혹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뭘 바꾸면 되지? 헌법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되어 절대 없고요. 우리 헌법대로만 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무총리가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무위원 장관 제청을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번이라도 국무총리가 진짜 제청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형식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다 뭐 청와대 가서 다 해놓고 국무총리 보고 도장만 찍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국무총리 제청하도록 하면 제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인사권에 나오잖아요. 네. 그 대부분 뭐 사실 공무원들 임명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공기업 수천 명의 공기업 그 사람들 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 바꾸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고 각 산하기관 어떤 있으면 그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뭐 장관들이 임명하도록 한다든가 소관 네. 장관들이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막 거대한 무슨 뭐 개헌만 얘기하고 뒤엎어버리는 이럴 생각만 하니까 되지도 않거니와 그 과정에서 계속 쓸데없는 논의만 반복이 될 뿐이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난 거죠. 지금 봐보세요.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금 공약 또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되고 지방선거 때 하자 공약했습니다.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야3당이 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 대해서 상황이 불리하니까 개헌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요 정치가 아닙니다. 또 하나 그러면은 여권도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집중된 권력을 바꾸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당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못 바꾸면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 또 여론치기를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다시 또 대통령 중임 미국식으로 대통령 중임제다. 여기 반대하는 야당을 심판하자. 마침 6월 13일 날 지방선거인데 그때 몰아치기 하자. 이렇게 가버리면요. 듣는 야당은 듣는 국민들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두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는 여당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참 내각제는 아직 어려워요. 안 됩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5년도 어려운 걸 8년 하면은 4년 동안 내내요. 내내 우리는 포퓰리즘에 시달립니다. 그리고도 제왕적 대통령제 5년을 8년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양보를 하시고 개헌특위 연장해야 됩니다. 중단시키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또 홍준표 대표는 6월 13일 날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대신에 범위를 좁혔어요. 범위를 3개, 4개 정도만. 그거는 지금 국회 의장실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나리오가 3개, 4개 정도만 포인트를 하고 다만 임기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지방선거 총선이다. 이 임기 문제는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지방선거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요. 이들 안에도 여야 합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은 여권대로 지방선거 전략, 야권은 야권대로 물타기 전략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국민의당만 이거 진정성이 하자고 양쪽을 지금 다 때리고 있습니다. 양쪽을. 이래가지고 여기 개헌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처음에 좀 높였습니다. 제발 양 정당이 거대 여당이 이거는 국민의 나라의 미래를 보고 판단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뭐 저도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에 마땅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되도록 야당은 이제
투표율이 낮기를 바라죠. 예. 그동안 늘 본 것처럼 예. 한 50%대 이제 초반 예. 지방선거 가장 참여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 대선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 개헌 이슈가 막 부각이 되면 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 겁니다. 투표율이 높아질 거고. 예.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건 좀 정략적으로 나무랄 수는 있지만 네. 본인들의 명운이 걸린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반면을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당은 오히려 그 선거율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걸 바라니까 지방선거 때 하자. 네. 이렇게 지금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정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하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 저는 성사시키려면 좋다. 그러면 6월 지방선거 때 안 하겠다.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좀 더 차분히 논의해서 12월 달쯤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시기 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개헌이 정말 중요하다면 예. 정략이 지방선거 그렇죠.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승리 어떤 게 아니라면 여야 모두가 그렇게 합의해서 개헌이 정말 중요한 개헌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옥동자가 나올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동자 출산을 기대한다면 12월 달에 하자. 선거 한 번 더 하면 문제겠습니까? 국민투표 한 번 더 하면 좀 그렇게 해서 좀 합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의지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안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네. 여권한테 권력 구조 문제에 4년 중임제이 정말 안 된다.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못하겠다. 네. 국민의당도 못합니다. 그럼 이걸 접고 그러면은 6월 지방선거 때 문제가 있으면은 6월 달까지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국민투표는 12월로 늦어지면은 9월에 하자. 9월에 10월 달 되면은 어차피 국회가 열리니까 네. 그때 우리가 날 잡아서 그때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돈이 더 들면은 그때 하자. 저는 그렇게 협상력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예. 여당에서는 개헌특위를 중단하지 말고 지금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개헌특위가 끝나버리면 정부가 아닌 옵니다. 이제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은 헌법 내용의 128조의 1항에 예.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국회 못하면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는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야당 반대하고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 드디어 저 야당은 개헌도 반대했습니다. 국민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지 말고 정 안 되면은 네. 야당에서 타이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가시라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두 분과 함께 동상이몽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이야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